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이렇게 제 11강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9강부터는 신통일 한국의 비전이라는 주제하에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 9강에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10강에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꿈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한학자 총재님의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분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나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에 희생의 제물이 되곤 했는데 그것이 지난 역사였거든요. 일본이 대륙을 침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반도를 거쳐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대륙의 남하 정책도 결국은 이 한반도가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소국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비록 국토 면적은 주변 강대국에 비해서 작았지만 멸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살아온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발전해온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강대국의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G2로 성장한 중국에는 경제 의존도가 높지요. 그리고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안보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양대국의 그 사이에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을 해서 그들의 속국 아닌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까? 이런 예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길은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 작은 국토마저도 분단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국력 상승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통일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도 또 국민들도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통일은 지금까지 요원할 뿐이었습니다. 한 총재님께서는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인 지지 기반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통일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 국가들이 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조해야만 그래도 통일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라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그 두 번째 대안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지지 기반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통일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슴 속에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늘 그래왔던 것처럼 통일은 요원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지지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통일한국을 위해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통일을 위해 누구보다 간절히 열망하면서 노력해야 할 통일 당사국의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자국의 일처럼 한국 통일을 위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총재님의 말씀이 100번 옳으신 말씀이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통일한국을 위해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 과제인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총재님은 자나깨나 통일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성과 노력으로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십니다. 문 총재님이 성하신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세계인들을 지도하시고 또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명사들을 만나셨지요. 국가 정상, 종교 지도자, 정치인, 언론인, 세계 석학들, 그리고 경제인들,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신통일한국에 대한 그 말씀과 또 여러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류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평화 기구들을 많이 창설하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창설된 단체들의 그 심볼들입니다. 예. 총재님이 창설하신 세계평화정상연합은요, 매년 월드 서밋을 개최할 때마다 전 세계 전현직 수상 대통령들이 모입니다. 문 총재님 살아계실 때부터 수십 년간 세계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해 왔었는데요. 세계 평화를 대주제로 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촌의 모든 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장입니다. 예, 그리고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은 전 세계 현직 국회의원들이 모입니다. 국가별로 또는 대륙별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 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전쟁과 영토분쟁, 인종갈등, 빈곤과 불평등 문제, 환경훼손, 기후변화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평화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그런 협력의 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전 세계 종교인들이 종교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종교인들이 솔선해서 평화세계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는 그런 평화기구입니다. 특히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한 중동 지역의 그 종파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중동평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미국의 성직자들과 한국의 성직자가 주축이 돼가지고 세계 성직자 협의회를 창설을 해서 초종교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수십 년간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지요. 네. 그리고 세계평화학술인연합은요, 총재님의 비전을 중심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적 토론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평화세계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과학 통일회의, 그리고 효정학술원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재 양이분께서는 일찍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평화 언론인연합은 평화를 위한 언론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솔선하고 협력하는 그런 국제적 평화 기구거든요. 그동안 총재 양이분께서는 세계 언론인 회의를 창설하셔서 수년 동안 세계 언론인 회의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일보,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 일본의 세카이 니포 등 종합 일간지를 비롯해서 국가별로 월간지, 주간지 등을 창간하셔서 지상을 통해 인류를 바르게 계도하고 항구적인 평화세계 실현에 언론인들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가 기술의 평준화와 경제적 평준화를 이뤄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생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출범된 단체가 바로 세계평화경제인연합입니다. 예. 여기에는 전 세계 경제 관련 재단 그리고 기업체 CEO 등이 대거 참여를 해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경제인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그런 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투자가로 잘 알려진 짐 노즈스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인사들도 동참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제 관련 평화 기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일찍이 총재 양희분께서는 리트렌제스를 창단하셔서 우리 민족의 전통 의상과 춤을 통해 평화애호 정신을 전 세계에 표현해냈습니다. 네. 인종과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술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예는 참으로 많습니다. 또 발레 불모지였던 한국의 유니버설 발레단을 창단하셔서 고전 발레를 비롯해서 창작 발레를 통해서 발레 예술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세계평화예술인연합은 세계 예술인들이 예술을 통해 인류를 화합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예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총재님께서는 그동안 이전 맺은 세계 명사들을 이제 한국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신통일한국을 협력하기 위해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밟아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인 명사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2020년 2월 달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서밋 2020 대회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내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만 5천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총재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뤄보자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신 총재님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신통일한국을 이루는 데 지지하고 협력할 구체적인 국제적 평화기구로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 해외 전문가가 1011명, 국내 전문가 1011명 합하니까 202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얼굴만 봐도 세계 명사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지지하면서 동참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싱크탱크 2022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싱크탱크 2022 포럼 그 첫 모임에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주도를 했죠. 그리고 제2회 싱크탱크 2022 포럼은 마이크 펜서 전 미국 부통령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제3회 싱크탱크 2022 포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노저스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 개최된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9분의 한국의 시도지사와 광역시장이 참여를 해서 축사를 해줬지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도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보다 구체적인 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 서밋이 출범이 되면서 통일의 희망이 환청 밝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총재님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신통일한국을 위해 나서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일 플랜이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국내 지도청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통일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제적인 한국 통일의 운세를 몰아오면서 다시 국내에서는 평화의 100만 명이 결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애원이라는 말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줄여서 약칭으로 평화애원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이 100만 평화애원이 우리 5천만 국민들의 가슴에 통일의 의지를 북돋우게 하고 하나로 단결케 해서 통일연망에 불타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신통일한국을 이룰 평화애원들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지금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사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고 국내에서는 평화에온 100만 대군이 힘을 모아 신통일한국의 기치를 들고 진군한다면 여러분, 그렇게도 힘들다고 하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고레 씨가 말해주듯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대한민국은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했습니다. 등불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그 등불은 총재 양이분이 밝히신 진리의 등불, 즉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리고 싱크탱크 2022와 한반도 평화 서밋이 또 하나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100만 평화에 온 동지들이 또한 등불입니다. 이 등불들이 한반도를 넘어서 지구촌을 밝게 비추기만 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한 점의 어둠이 없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꿈, 인류가 꿈꿔왔던 평화의 이상세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죠. 혼자 꾸면 꿈이지만 모두가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통일로 향하도록 향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평화요원 여러분, 우리 모두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신통일한국을, 그리고 나아가서 신통일 세계를 안착시키는데 선두주자가 되어 보십시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어 보십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12강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신통일한국론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